일면역인데. 네. 과잉제재 표적심의 선방위 152일의 폭주.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게 152일 활동을 지금 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일 날 요 사람들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남은 여러 가지 근데 민원 들어온 걸 다 심의하지도 못했고 남은 민원은 그냥 방심에 던져버리고 이 선거방송심의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특별하게 구성해서 선거방송 보도와 관련해서 심의하는 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을 하는 데는 선거방송 보도 심의위원회인가? 그렇죠? 명칭이? 뭐 이름을 모르겠는데 따로따로 아무튼 이제 신문과 방송이 분리되어 있는데 방송은 이렇게 하고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자기 역할 끝 하고 이제 털고 원래 일상적으로 심의하는 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니까 그쪽으로 넘겨버리고 이제 해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제재 건수를 살펴봤더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압도적으로 많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기서 이제 백선기 위원장이 지난 9일 날 마지막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22대 선방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결정해 왔다. 네. 그랬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대. 네. 한겨레가 분석을 해보니까 명확하게 이전의 선방위와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뭐냐? 과잉제재, 표적심의, 월권심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기사에서. 예. 그래서 이 기사가 앞선 선방위들 이전 선거에서 구성된 선방위들보다도 특별하게 더 많은 수치의 법정 제재를 남발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특정 방송사나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 심영석 경인사이버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 네. 심의 사례는 일종의 판례처럼 작용하는 건데 이번 선방위는 그 판례를 준용하지 않은 거다. 이런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결국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어떤 방송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 이번 선방위에선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게 일면 기사의 내용입니다. 지금 조한명 기사도 같이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기에서 법정 제재 이번에 법정 제재한 거 보니까 30건이라는 거잖아요. 30건인데 과거 그 선거 이게 처음으로 97년도에 선방위 제도가 시행이 됐고 2008년에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양을 갖췄는데 법정 제재 30건은 2008년 이후 치러진 12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앞서 11번의 선거에서 평균 6.27개의 법정 제재가 나왔는데 그 무려 5배의 법정 제재를 좀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재 대상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선방위 제재는 두 가지 표적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부 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법정 제재 30건 가운데 28건, 93%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냥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거나 정부 여당 비판하면은 그냥 법정 제재 올려가지고 막 제재를 때려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MBC다. 이 MBC를 한겨레 문화방송 이렇게 써주는데 네. 문화방송은 이번 선방위에서 가장 많은 안건 26건이 심의됐고 가장 많은 법정 제재 17건을 받았다. 문제없 심의 단 한 건에 그쳤고 최고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 14건 중에 10건이 문화방송에 집중이 됐다. 관계자 징계는 이건 거의 한 건 정도 선방위 활동하면 한두 건 정도 내릴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선방위 체제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나 언론에 집중된 것은 과거 선방위와 다른 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대 대선 때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았고 근데 그것도 3건 중 2건이었어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대 총선 때는 TV조선이 가장 많은 법정 제재 19건 중에 6건을 받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최초로 선방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난달 18일 회의 중에 원인 제공은 문화방송이 한 것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편파 보도를 하니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즉 문제가 있으니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이 접수됐으니 심의했다라는 논리를 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조한명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하단에 있는 기사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기 있죠. 강경 보수가 장악한 선방위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편파죠. 저 우측 상단의 그래프도 사실 지금 한 말씀이 맞아요. 그래프로 네. 나온 거예요. 저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밑에만 새빨 갖고 길잖아요. 네. 저기 그 위에는 역대 총선 지선에서 대선에서의 선방위의 제재를 법정 제재 건수고. 그렇죠. 제재 건수를 낸 건데 빨갈수록 중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맨 밑에 있는 게 지금 선방인데 네. 시뻘겋잖아요. 반 이상이. 그러니까 다른 선거는 빨간 게 뭐 건수도 적을 뿐더러 빨간 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번 이제 총선 때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전체 방송사별 법정 제재 횟수인데 맨 위에 있는 게 MBC입니다. MBC만 타겟 삼아가지고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MBC가 절대적이었다라는 게 그래프 그려보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백 받은 거를 평범한 가정주부가 받은 걸 가지고 시비 삼았다고 그렇게 선방위 위원이 막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자격 미달 아니야? 이런 편파적인 결정 누가 했느냐? 강경 보수가 장악한 선방인데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가 편파적이었다. 그러니까 선방위 그 구성을 하는 추천 단체 선정을 선방위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류일인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방송사 추천권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시민단체 추천권을 이게 뭐예요? 이 공언련이라는 약자를 쓰고 있는데 공정언론 국민연대. 그렇죠.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언론 국민연대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TV조선이 심의 대상이잖아. 그렇죠. 심의 대상인데다가 당신 보도 심의할 사람 우리한테 추천해줘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어 세상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유일임 위원장은 전체회에서 야권 소수 의원 반대 속에 명단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방위 구성 자체가 이게 9명인데 구성 자체가 여당이 편파적일 수밖에 없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공직선거법상 국회예요. 그래서 언론 노조가 이 5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기사가. 근데 뭐 수사는 하려나 모르겠다. 제대로 고발하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국정을 윤 대통령은 참 그렇더만 언론을 장악할 방법은 알고 있다며. 근데 안 한다며. 그렇잖아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것 같은데.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유튜브에 진출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아니, 그러니까 유일임이나 백성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위원장 자리 꿰차고 앉아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그 사람을 시킨 거잖아요. 언론을 장악을 안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은 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안 합니까? 왜? 목이 안 좋아서. 목이 안 좋아서. 언론이 장악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